종종 추리 소설을 잘 접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는데요. 지나치게 자극적인 요소라거나 복잡한 이야기 구조나 트릭이 있는 작품들은 제외를 했고요. 추리 소설이라는 게 복잡한 트릭이 등장하고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으로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작품을 포함을 했고요. 저건 추리소설이 아니지 않냐 하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추천작들이고요. 내가 읽어봤는데 재밌으니까 추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작품을 왜 선정했는지도 봐주시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작품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님이시죠. 바로 용의자 X의 헌신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야, 저 사람 뭔가 좀 색다른 거 추천해주나 싶었는데 뻔한 거 설명하네? 이러실 것 같은데, 우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문장이 쉽게 넘어가고요. 한국인들이 공감할 요소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추리적인 요소와 재미가 빠짐없이 꽉 차 있는 느낌이라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최종 후보로 가면산장 살인사건이랑 고민을 했었는데 인지도 면에서 이 작품이 더 유명하니까 선택하게 됐어요. 다음은 온다리쿠 작가님의 3월은 붉은 구렁을 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워낙에 다작을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장르를 다루시다 보니까 누가 온다리쿠 작품이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읽다 보면은 어라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작품을 선택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품에 호불호가 있다는 거지 작가님이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단편집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템포로 읽기도 좋고요. 각 챕터마다 살짝씩 스타일을 달리 쓰여진 작품이다 보니까 모든 에피소드가 재밌진 않더라도 하나 정도는 얻어 걸릴 거라 생각하고요. 워낙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아는 작가님이라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 작품 빙과고요. 책을 끝까지 읽으면 나도 모르게 고함을 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데, 학생들의 일상물 미스터리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책 자체도 그리 길지 않고 이야기 구조도 복잡하지 않아서 웹소설이라든지 라노벨을 먼저 접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비추천하는 대상이 있는데, 애니를 먼저 보시고 어라 이거 소설이 원작이네 해서 찾는다면은 살짝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책이다 보니까 이야기 템포 자체가 애니를 따라가기는 힘들기도 하고요. 애니에서 좀 이미지한 캐릭터랑 소설과는 이질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입니다. 미나토 가나에 작가님의 고백. 책에 보면 사고로 딸을 잃은 여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도입부 흡입력이 굉장한 작품이고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도 300페이지가 되지 않아서 적당한 볼륨이고요. 저 같은 경우 누군가 추리소설을 추천해 달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작품일 만큼 인상적인 작품인데, 사실 이 책은 이야기 구성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거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건 좀 하는 요소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작가님이 끝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재밌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키하루 작가님의 방주고요. 등산 동아리 친구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어떤 구조물에 갇히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인데, 설정이 독특하고 이야기 과정은 살짝 지루하지만 결말은 빅 재미를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확 갈리는데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자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큐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부비 트랩이 난무하는 구조물 안에서 뭐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저런 게 말이 되냐?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런 분들은 보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냥 상황은 설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자기적인 요소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지막에 큰 한방이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즐거운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이고요. 히가시가와 도쿠야 작가님의 완전 범죄의 고양이는 몇 마리가 필요한가인데 일단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이 작가님의 특징이 있는데 유머와 위트가 작품 안에 골고루 녹아져 있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라는 거고요. 교환살인에는 어울리지 않는 밤이라는 작품과 이 작품을 고민했었는데 초심자라면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싶고요. 고양이도 나오고 하니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작가님 작품으로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라는 작품도 추천을 드리기는 한데 그건 이 영상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기묘한 러브레터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이걸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소설을 자주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책을 권하는 거다 보니까 지나치게 두꺼우면 거부감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을 펼친 다음에 끝내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얇은 작품 중에서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야기 자체도 흥미롭다 보니까 즐겁게 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부 성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리신 분들이라거나 성적 묘사에 거부감이 있다 하신다면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요시다 슈이치 작가님의 퍼레이드라는 작품인데 처음엔 웃으면서 보다가 마지막엔 경악하게 되는 작품이고요. 젊은 남녀들이 한 집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기묘한 이야기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까 싶은데 이 작품은 작품성도 나쁘지 않고요. 내용도 재밌고 반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추천 포인트가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이 책의 중고 가격이 300원 정도 해요. 배송료가 3,000원인데 책은 300원인 놀라운 경험 하실 수가 있고요. 책을 읽고 나서 무언가 생각할 여지도 있는 작품이라서 포함시켜 봤습니다. 다음은 다카노 가즈아키 작가님의 제노사이드라는 작품이고요. 뒤에 소개글을 보면은 강대국의 추악한 음모와 인류의 미래가 얽힌 충격적인 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가님이 영화 감독 공부를 하시다가 작가로 전향을 해서인지 일본 소설에서 쉽게 다루지 않는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작품들을 읽어봐도 뭔가 상황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에 재능이 있으신 작가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듯이 긴박하고 웅장한 이야기 이렇게 되고 단점은 살짝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 싶기도 한데 무거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작품이고 재미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치오 슈스케 작가님의 까마귀의 엄지인데요. 사기꾼 두 명이서 과거에 복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작품도 이거를 보시면은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지만 절대적으로 소설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건 영상화된 작품들이 대부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 작품은 특히 그래요. 아까 방주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큰 한방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중후반 이후로 여기저기서 막 연따로 두드려 맞거든요. 반전 다음에 반전 또 반전 이런 건데 그렇다고 이야기가 너무 가볍지도 않고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요. 소재 자체가 편하게 읽기도 좋은 작품이고 결과를 보시면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만으로도 끝나지 않으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10작품이고요. 제가 본 작품 중에 훌륭했다 이런 랭킹이 아니라 추리소설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작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저거 맞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작품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없네 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